윤석열 대통령 모처럼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에 근접한다. 그래 절반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45%에 근접한다. 40%를 넘었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습니다. 아니,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론조사 중 최고 수치입니다. RN서치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7%, 전주 대비 3.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가 하락을 한 53.2%. 그런데 아직까지 말입니다. 이 연령별로 40대가 66.6%, 50대가 61.2%, 부정평가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는 60세 이상에서 58.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숫자가 가장 많죠. 솔직히 말해서 6070이 가장 많습니다. 이 숫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3040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주 박합니다. 그리고 2030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0대.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8.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는 반면에 1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당 지지율인데 놀랍게도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41.6%, 그리고 민주당이 43.3%, 정의당은 1.9%, 무당층이 11.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는 많습니다. 2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거죠.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포인트가 내렸지만 36%로 갤럽 조사로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이 갤럽 조사는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아주 박한 여론조사에 속합니다. 긍정평가 이후 1위는 외교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최근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평가도 1위가 외교죠. 일본이 너무 쉽게 넘겨준다. 일본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긍정평가의 원인 또 1위가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를 잘해서 우리 윤 대통령 외교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 40%를 넘는 결과가 속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에서 외교 성과 또는 결단력, 이런 이유가 긍정평가 이후 1순위로 꼽혔습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지스 의뢰로 지난 20일과 2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42.2%, 그리고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100%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면접조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은 CNI가 20일과 20일 3일 동안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1.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7.2%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4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를 웃돌아 높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둘 다 그 원인은 외교로 꼽힌다. 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짧은 시간 장관을 했는데도 조국 전 장관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표현을 하더군요. 그 조국이 여러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27일 이 말이 뉴스가 됐습니다.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이거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미는 정원에 입학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도대체 정경심 재판부와 조국 재판부는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재판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웅이 매섭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입시의 신화, 입신조국이라는 제목이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다. 정경심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 김웅은 판결문의 정상 부분도 공개했습니다.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 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계속해서 입시 부정 그 행동 패턴이 대담해지고 폭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웅이 내린 결론은 솔직히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조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 구속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국도 법정 구속시켜야 되며 그리고 조민도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다들 아시죠? 그건 결과적으로는 다른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떻든 조국은 실형 2년을 선고받고도 지금 태연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토크 콘서트까지 했더군요. 자, 김남국 얘기하고 마셔야 되겠죠. 잠적했다던 김남국이 안산 아파트로 돌아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 위철환은 29일 10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된다고 본다. 바로 오늘 20일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남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죠. 자, 그날을 앞두고 김남국이 탈당하는 바람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는 비아냥을 받는 민주당은 솔직히 곤혹스러워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남국이 세탁을 했다는 60억인지 100억인지 하는 거액은 아마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남국 처리를 두고 미적거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지식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김남국을 둘러싼 코인 게이트에는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하나는 최초 종자 또는 누구의 무슨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6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돈 세탁으로 보이는 금은은 누구의 무슨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위빅스를 포함한 잡코인을 둘러싸고 이른바 P2E, Play to Earn, P2E 청탁이 벌어졌다는 배우의 거래도 소상히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드러나겠죠. 위철환은 라디오에서 경우에 따라 김남국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 묻자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김남국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신문 칼럼들이, 신문 사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어정단상에서도 코인을 걸고 도박 같은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치란의 말입니다. 직무상 정보를 취득에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더 짚을까요? 참 국회의원 배치 달고 가지가지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폐기를 하고 보좌진은 업무 수집 등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윤관석, 이승만은 곧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증거인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영길부터 윤관석까지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폐기를 하고 그걸 또 공기계로 바꾸는 게 지금 유행입니까? 검찰은 윤관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를 한 다음에 각 내구 등 관리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윤관석 보좌진이 업무 수집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전날 파쇄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완벽히 인멸하려고 든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미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관석의 돈봉투 준비를 지시하고 권유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4일 윤관석은 각 내구에게 연락을 해서 돈봉투 살포를 제안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이때 경쟁후보는 홍영표 후보죠. 우리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300만 원짜리 수준 말입니다. 결국 윤관석이 이정은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윤관석, 이승만 체포동의안은 어제 30일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6월 10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자, 일이 이렇게 되자 간호계는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재석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자, 간호사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부패 정치와 관료가 되는 겁니다. 협회는 5월 19일 이미 16개 지도부에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18일부터는 간호사 업무 외에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간호사협회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접수된 불법 진료 관련 신고 건수는 놀랍게도 무려 12,189건.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불법 진료는 지금까지 자유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까? 만약 그 불법 진료가 잘못된 거라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불법 진료가 용인되는 것이라면 왜 지금 그걸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을 합니까? 아니면
의사나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의사나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러한 불법 진료, 이른바 불법 진료는 진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